좀 부탁드릴게요. 저번에 그 경기도청 앞에서 강의하셨는데 전부 강의 들으시고 감동받으셨더라고요. 앞으로 장기요양 100만인 클럽에서 우리들의 교육을 담당해 주시게 될 분입니다. 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재호입니다. 울산 지역 대표회장 윤경희 대표님의 땜빵으로 나온 배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또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앞으로 요양원을 계속 하시고 싶으시면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요양원을 열고 닫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 그리고 요양원 경영을 요양보호사를 내가 뽑고 싶은 만큼 뽑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이나 제반 규정을 지키면서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보건복지부가 9년 동안 교묘하게 여러분을 그냥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허수아비.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양원을 경영하시지만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여러분을 비웃고 있습니다. 왜 비웃고 있냐면 그분들의 종사자의 급여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처우 개선비 10만원 줘라. 장기 건속자 수당 줘라. 이렇게 하면 그 종사자들이 나한테 급여를 주는 사람이 원장이 아니고 국가가 주는 걸 했을 때 여러분들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산을 임의대로 처분을 못합니다. 사고 팔고를 못해. 왜냐하면 제가 어제 어느 분하고 얘기했는데 대구에서 요양원 하고 이랬는데 자산이 얼마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40억 정도 된대요. 그래 40억 정도 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보건복지부가 하는 꼴이 마음에 안 들어서 40억 자산을 처분하면 처분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시내에 있는 상가는 임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시 주변에 있는 요양원 목적으로 지은 건물은 팔리지도 않고 살 사람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40억이 자산가치 제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 권리를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4년 전에 이 요양원 하는 일에 들어오게 됐는데 원래 직업은 컨설턴트입니다. 컨설턴트. 그러니까 큰 기업을 1조 7천억 3천억 하는 기업을 컨설팅 하는데 기업이 잘 나가다가 잘못되면 저한테 전화 옵니다. 그러면 조사하면 왜 잘못된지를 가르쳐주고 다시 잘 나가게 해주는 일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30년 해서 2013년 7월 11일 날 요양을 해서 들어와서 이 법규를 보니까 이거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보건복지부가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란 무엇이냐 하면 법에도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상위법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 이런 이렇게 위계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는데 밑에 법을 위에 헌법을 위배하는 법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하는 주인공들이 누구냐 하면 행정부의 사람들, 보건복지부 사람들,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들이 뭘 만들면 그대로 방송에 때리는 언론인들, 우리가 잘못됐다고 가서 소송하면은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우리 보고 잘못했다고 판정을 내리는 이렇게 입법부, 이들이 한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처음 듣는지 모르지만 보건복지부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공공선을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간인이 이익을 창출해? 사회악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주의자들 눈에 비친 여러분들은 사회악을 추구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추구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환원시키려면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있습니다. 23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기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이 있는데 평양에 가면 없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는 사유재산권이 있느냐 사유재산권이 없느냐. 공산주의는 전부 국가 것입니다. 이게 평양이면 이거 전부 다 국가 것입니다. 근데 여기 거는 각자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양원이 국가의 것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10억 주고 요양원을 사서 은행에서 빌린 돈 7억, 개인한테 빌린 돈 뭐 2억 해서 원금이 이자를 상환하려니까 상환하면 법을 어긴 것, 상환할 수 없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 10억의 빚을 계속 상환하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 요양원에 진입하려면은 10억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서 들어와야 되니까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잊어버렸냐면은 헌법 23조가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기 오래된 분들 2008년부터 한 분 중에서 잃어버리면서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아 내가 사유자산권을 잃어버리는지도 모르고 좋아한 적이 있는데 언제냐 하면 원래는 우리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자로 들어왔는데 어느 날 너 그 사업소득세 내야 되니까 3.3% 까주고 영리에서 비영리로 바꿔 이럴 때 여러분이 막 박수치면서 이제 사업소득세 3.3% 안 내는구나 하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무지.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항상 밟힌다. 그래 여러분 자식들을 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려면 무지해서 많이 아는 놈한테 밟히지 말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여러분이 밟혔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여러분한테 쇼단 걸었어요. 여러분 거는 여러분이 자산은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국가의 것이라고 지금 입법 예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권리 중에 또 하나는 헌법 119조가 있습니다. 헌법 119조는 대한민국에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유롭고 창의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이미 다 박탈돼서 여러분이 근로시간이 다 확정이 되어 있고 여러분은 일거수일투족이 다 체크됩니다. 만약에 요양보호사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류를 범했냐면 잘 모르면서 계속 원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보건복지부에 계속 질의한 거예요. 모르면서 질의한 거야. 근로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뭐 휴가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러니까 모르는 놈이 또 답변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는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처우 개선비 이러면 이미 임금이기 때문에 그거를 결정하려면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국에다가 내가 돈을 10만 원 더 주려 하는데 이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여러 임금이 퇴직금부터 보험료 모든 데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고 처우 개선비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지나가던 국회의원이 야 요양보호사들 처우를 좀 개선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10만 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올려준 거예요. 걔들 하이바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돈이 주다 보니까 이게 뭔데 연결돼서 문제가 돼서 없애려고 하는데 처우 개선비는 잘못됐습니다. 없애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 의사를 결정하는데 들어와 있는 친구가 민노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용자 단체 대표 중에 그 친구가 택도 소리 하지 말아 임금에 손대면 안 된다고 그 의사 결정할 때마다 일어서서 나가버리면 그래서 처우 개선비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 장기 건속자 36개월 이상 되면 돈 준다니까
여러분이 싹 웃으면서 아, 내가 안 주고 보건복지부가 주니 아무 상관없어, 나는 상관없어 했는데 바보 같으냐,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3년 이상 된 그 요양보호사가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꼴통이고 이런데 저 사람 없어서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움직이냐요. 민노총 노조애들이 가장 먼저 쓰는 게 장기 근속자 우대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움직이면 단체 행동권, 단체 단결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 그 조직에 박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주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119조를 다시 돌려받아야 됩니다. 경영은 제가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전에 재무회계 규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스마트폰도 갖고 있고 컴퓨터에 다 그 글자를 칠 수 있잖아요. 한국회계기준원을 치면 거기에 가면 회계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 전 지역에서 온 지역의 뭐 그 지부장 그리고 장기요양을 10년 20년 한 분들이고 한데 회계를 모릅니다. 회계가 뭔지 잘 모르고 뭐 어린이집 받아 온 사람도 떠들고 이런데 회계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국가에 돈을 쓰는 사람들은 지금 법인요양원처럼 10원, 100원을 주면 100원을 다 쓴 것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민간은 저기 있는 수산 조개찜이나 저기 있는 걸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가게 얻어서 음식을 팔고 가능하면 많이 남겨서 자기가 갖는 것이 시장 경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을 다 쓰시는 게 아니라 80만 원만 쓰고 요양 서비스는 법인보다 더 잘하는 것이 경영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남겨서 여러분이 노력한 대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시장 경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자기가 제가 그 밴드에 장백클 밴드의 비유를 들었는데 법인 애들은 개입니다. 개. 나쁜 그런 개 뜻이 아니고 개고 우리는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개와 고양이 차이를 찾아보면 개는 때로 움직이고 개는 주인이 밖에 갔다 돌아오면 막 문으로 달려가서 어서 오냐고 막 주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막 핥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주인이 와도 왔냐.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개체로 존재하면서 자기 이익을 자기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개인 민간요양원 중에도 빨대족 민간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냥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적당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냥 살아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민간요양원 중에서 저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밥만 잘하고요 기저귀만 갈 수밖에 없으면 접어야 됩니다. 요양원 하시면 안 됩니다. 요양원 하시려면 근로기준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회계가 아니라 일반 기업회계에 돈이 얼마 들어와서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서 얼마나 남기에 대한 경영의 기업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만 보다 하던 사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위생원 있는 그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이 없으면 하지 마라. 경영을 모르면 하지 마라. 시스템으로 안 하고 그냥 수기로 적어가지고 막 들로 있는 1급 환자가 배했다고 막 이렇게 요양 그 급여 일지에 적는 하지 말라는 사람이에요. 하지 말고 다른 거 해라. 김밥집이나 노래방이나 그 돈 가지고. 오케이? 요양원을 하려면 제가 그 충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됐기 때문에 충북 지부에 가서 이렇게 요양원 원장님들 모여놓고 4년 동안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운영이 아니고 경영입니다. 계속 얘기했는데 4년이 지났는데 바가지 엎어놓고 물 부은 꼴이 됐습니다.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고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점 하면 오디오 비디오다. 그럼 오디오 비디오란 거는
눈은 멍청하게 떠고 있고 귀는 닫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근로기준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 안 줘가지고 민원 제기돼가지고 독박 쓰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하지만은 그런 사람 근로기준법을 공부가 안 되면 접어라. 그리고 리더십이 없어서 계속 요양보호사 아줌마하고 매일 싸우면 접어라.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양원을 경영하는데 시스템 경영. 시스템으로 저희 집은 그 시스템으로 그 디자인한 건데 요양보호사가 기저귀가 알고 1일 급여 제공 기록지 7분 안에 끝나. 7분 안에. 74살 먹은 할머니도 와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딱 배변에다가 기저귀 칠해 갈고 이런 거 다 집어넣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종이를 들고 1시간 반 2시간 책상에 앉아가지고 엉터리를 정리해요. 1급 그 수급자가 어떻게 배회를 하는 거예요. 배회를 하고. 그렇게 해놓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잘못을 저질러놓고 그 모니터링이나 현지조사 걸리면 억울하다 그러는데 억울한 거 아니고 지가 잘못했으면 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력 있는 사람만 하라. 그래서 헌법 23조는 사유재산권, 내가 가진 자산 내 마음대로 한다. 119조 내 경영은 자율경영권, 내 경영은 내가 자유롭고 창의롭게 한다. 그러고 126조가 있습니다. 이 사기업은 여기 있는 사기업은 전쟁이 일어났거나 특수 상황이 아니면 국유화나 공유화 할 수 없다. 이렇게 국유화 공유화 금지 딱 정해놨어. 헌법에다가. 근데 여러분은 개인 건데도 이미 국공유화 된 거잖아요. 여러분 자산이. 그런데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오신 분들 몇 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제가 하시는 분들 2,300명 정도 되잖아요. 2,300명. 그런데 그 요양보호사 20-30명 데리고 조그마한 방에다가 전화기 하나 놓고 그냥 대충 하면 한 달에 80만 원, 100만 원 들어오니까 55세 아줌마가 가오다시 쓰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손자 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전화기 하나 들고 요양보호사 20명이나 30명 데리고 있으면은 깔이 나오잖아. 저 명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남편한테도 가오가 서고 뭐 주의 나는 사업한다 이러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 그만두라는 거예요. 왜 그만두냐 하면은 수급자의 행복이 최우선하잖아요. 수급자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중간에 있는 그 제가 이런 게 하니까 보건복지부가 계속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요양원을 하고 싶으면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1번 근로기준법 공부하셔야 돼요. 근로기준법. 야간 근로수당이 뭔지 공부. 야간 근로수당의 기산 시간이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저는 밥 잘하고요. 기저귀 잘 갈고 목욕 잘 시키시다면 오늘 돌아가셔서 접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셔서 내 자산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가까운 장래에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신뢰받고 자식으로부터 존경받고 주위 동료들을 받는 그런 멋있는 리더로 다시 태어나셔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그 여기 광세호 박사님 계시고 장백걸 멤버들이 있는데 조만간 이게 강화되면 이런 걸 하려고 그래요. 저기 막 차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저기 좋은 차도 있고 나쁜 차도 있잖아요. 벤츠도 있고 뭐 제네시스도 있고 조그만 차도 있는데 이 차가 좋은 차입니까 나쁜 차입니까 알아보려면 JD 파워라는 미국의 개인 회사에다가 우리가 만든 차 100대를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럼 그 집에서 100명한테 차를 나눠주고 90일간 타고 돌아다녀라. 그리고 나서 고장이나 문제 있는 걸 보고하라 해가지고 그 문제가 가장 작은 차가 가장 좋은 차입니다. 그 가장 좋은 차 1위하고 3위가 2위는 포르쉐입니다. 포르쉐. 이게 저 스포츠 깔리는 그게 2위고 1위하고 3위가 현대차하고 기아차입니다. 여기 박수 쳐줘야 됩니다.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하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민법 뭐 하고 기억납니까? 100년, 200년 전부터 그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 우리는 2008년 7월 1일인가 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19년밖에 안 됐지만 세계의 사회복지는 대한민국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창출한 것을 우리 안에 내재된 능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 치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장기요양 100만인 클럽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점검표, 시설 평가표를 만들 겁니다. 리더는 그러니까 원장이 가치관이 있느냐, 철학이 있느냐, 요양원 왜 하세요? 그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에요? 뭐 이런 거에서 그 요양원에 대한 비전, 미션, 핵심 가치, 전략 이런 거 다 물어보고 어떻게 운영하세요? 시스템에 대한 거 다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장백클이 주는 별 5개 요양원, 장백클이 인정한 별 4개 요양원, 장백클이 인정한 별 3개 요양원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 우리가 평가한 별표 이걸 줘서 누가 물으면 저도 많은 친구들이 전화합니다. 야 어머니가 아픈데 부산인데 어디 가야 되노? 그러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 별 5개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 평가 얘기했는데 제가 평가한 다음에 그걸 다 공부해 보니까 이거는 평가를 가장한 악질적인 상위행위입니다. 사기행위. 왜냐하면 100인 이상 제가 다 클릭했습니다. 100인 이상 그 평가를 했더니 2집 중에 한 집이 A입니다. A를 받았는. A 받으면 또 A에 대한 평가 보상금을 주잖아요. 맞습니까? 걔들은 다 거의 법인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되는 거예요. 그래 저끼리 야 보태 써라 이러고 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은 2%입니다. 2%. 그 많은 공생 중에 48개가 A 받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은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로 일부러 디자인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70인 기준으로 디자인한 것을 100인은 소화하지만 부부 합쳐서 종사자 5이 된 공생에서 어떻게 70인이 해야 되는 그 서류를 다 만들어서 A를 받겠습니까? 불가능 일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을 평가할 때 야 얘가 얼마나 잘 다루느냐 할 때 국민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100m 라인에 같이 세워놓고 저쪽에 가가지고 땅 하고 재면은 대학생이 항상 1등합니다. 맞습니까? 법인은 항상 했는데 초등학생 반도 못 가잖아요. 지쳐서 그 D, E 받아서 폐업시켜야 된다, 쓰레기를 준다, 뭐 체인을 감는다 막 이래가지고 거의 인간이 아닌 것으로 프레이밍을 시켜줘요. 맞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기라는 겁니다. 사기. 그래서 이 얘기를 여기 있고 들어야 되는데 쪽팔리고 겁나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여기 안에 들어가면 스타벅스 커피 있는데 스타벅스 커피의 전설은 스타벅스는 고급 커피 500원짜리 커피를 4,000원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이리시 커피를 먹고 미국에 와서 이야 커피 이거 진짜 좋은 커피를 비싸게 팔자 하고 계속 사업계획서를 은행에 냈는데 124번인가 뺀지 먹었습니다. 124번. 근데 125번째 사업계획서로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전 지구를 아도쳤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맞습니까? 지금은 거절하고 도망다니죠. 우리는 125번째까지 따라가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돌려달라. 사유재산권. 그래서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유재산권에 손대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경영 자율 거를 억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23조, 119조, 126조를 기억하셨다가 제발 돌아가셔서
검색창에다가 헌법 23조 치면은 설명이 나옵니다. 그거 읽어보고 옆에 알아들을 귀가 있는 동료, 앞으로 구제될 요양원 경영 사람들 알려주세요. 그리고 쟤는 없어져야 될 것 같다면 가르쳐 주지 마세요. 쟤는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래서 요양원 하는 사람분들이 사회에 정말 존경받는 리더들이다. 그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우리를 자정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그리고 제발 공단이나 복지부에서 나왔을 때 저는 할 줄 아는 게 밥하고 기저귀 가는 것밖에 없어. 이 말씀 제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부탁하는 게 민간 요양원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 만들어주세요. 이 말 제발 하지 마세요. 민간 요양원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은 없습니다. 우리는 재무회계 규칙이 필요 없다. 맞습니까? 우리는 재무회계 규칙 없이 공정성, 투명성, 지속성 이런 걸 해서 일반 기업 회계로서 충분히 삼성전자가 재무회계 규칙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글로벌로 다 인정해 주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로 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말씀하실 때 보건복지부에다가 민간 요양원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 만들어주세요는 그 문장 자체가 오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9년 동안 세뇌당해가지고 민간 요양원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 만들어달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문장 자체가 오류다. 재무회계 규칙은 법인 요양원하고 실컷 하세요. 우리는 그냥 저 가게 열고 우리가 운영할 텐데 궁금하면 세무서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시군구하고 세무서에서 나와서 우리가 경영을 어떻게 했는지 들여다보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모시고 꼭 공유하고 싶었던 것은 헌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국민기본권, 23조 사유재산권, 119조 자율경영권, 126조 사기업을 국공유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 모든 것 23조, 119조, 126조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게 1조입니다. 1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서 박수 치세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이 박수 치세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권한을 위임했더니 정부, 국회, 사법부, 언론이 전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우리가 이런 땡볕에 나와서 개고생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이야 정말 장기요양 산업에 들어와서 들어오기를 잘했다.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가든 존경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들이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난 그 인사를 받고 스스로도 자존감,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 일에 대해서. 그리고 적선지가 필요여경 선한 일을 계속 쌓아가면 여러분 집안은 넘치는 복이 계속 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아주 탁월한 선택하셨는데 탁월한 경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탁월한 경영을 위해서는 하이바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공부하라는 거예요. 밥솥 잡고 냄비 돌리지 말고 공부해서 내 권리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공단이나 보건복지부가 나오면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가셔야 된다. 그리고 얼마나 운이 좋습니까? 강세호 박사님이 현지조사 나오면 전화하라 그러잖아요. 전화하면 여러분은 보호당한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수많은 율사들이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하면 여러분이 보험을 들면 강백혈의 보험을 드신다는 거예요. 회비도 내고 그 기부금을 내면 그 돈이 모여서 강세호 박사님이 문제가 생겼을 때 3천만 원짜리 변호사 있고 3억짜리 있고 30억짜리 있고 300억짜리 변호사가 레벨이 다 다릅니다.
저도 기업체에 가서 강의하면 시간당 3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300만 원, 공병호 300만 원 받습니다. 제 후배인데 고대. 그래서 그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권리를 잘 지키고 미래를 밝게 하려면은 두뇌와 돈이 있어야 된다. 오케이? 우리가 미래에 이기려면 하이바, 머리하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서 지혜롭게 앞으로 장백호를 잘 키워서 5년 후, 10년 후에 요양산업에 들어온 것을 자랑스럽게 다 함께 축하하고 축복 속에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강의 들으셨죠? 네, 우리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해요. 다음번 순서는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다음번 순서가 계속 시간이 부족하므로 다음번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윤경희 혹시 네 오셨네요. 인건비 적정 비율 고시